수목하고 오후 타임으로 했는데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한 장 넘기는 게 아니고 저 7페이지 보세요.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회까지 그러니까 3회 앞으로 이제 3회죠. 오늘 포함해서 3회 정도까지는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고요. 그 다음부터 대강 30개 정도 그 다음 주 나가다가 뭐 40개, 30페이지, 4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30 정도만 해도 앞부분이 200페이지까지의 중요한 어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렉처 50까지가.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어들은 200까지 골고루 다 퍼져 있고 어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이어서 entertain이라는 단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entertain하고 entertainer하고 entertainment는 상당히 그 빈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보시다시피 하얀 별이 3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entertain하고 entertainment가. 그래서 entr이 intr의 변형으로서 between의 뜻이 돼가지고 tain이 hold니까 사이사이에 가지는 것. 말씀드린 대로 오락은 사이사이에 있어야지 하루 종일 오락이 있으면은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한 60분 놀다가 10분 공부하고 일이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entertain입니다. 그 다음에 entertainer는 사실은 벨 2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도 빈도가 있는데 사실 뭐 연예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TV 탤런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TV 탤런트라는 영어는 없고 영어 단어는 있지만은 그런 용도로 쓰는 표현은 없고 그건 콩글리시고요. 대개 이제 인기 유명 TV 연예인들을 TV 스타라고 그럽니다. STAR을 써가지고 TV 스타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명 영화 배우는 이 무비 스타라고 그러고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무비 스타고 TV 같은 경우 탤런트는 TV 스타라고 합니다. STAR을 써가지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엔터테이너라는 말을 그래서 이런 용도로는 그렇게 많이는 쓰지는 않고요. 어저께 제가 조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다 있는데 메일 엔터테이너가 있고 피메일 엔터테이너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대개 이제 피메일 엔터테이너 하면은 직업적인 연예인들을 지칭하지만은 그렇게 뭐 이 표현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TV에서는 TV 스타, 무비에서는 무비 스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즘 뭐 그렇고 옛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로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은 기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생이 키생 해가지고 KS 마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생이 KS 마크를 조선시대 때부터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직업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옛날에 기생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오히려 깊이와 넓이가 더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연예인들보다는. 그런데 이제 소셜 포지션으로 보면은 옛날 기생은 이 전통적인 계급 사회에서 최바닥 수준, 천민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TV 스타나 무비 스타들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압도적으로 위에 있죠. 인기로 보면은 감히 그거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은 요즘 시대는 일반적으로 스타 그룹에서 땅에서 땅이 하늘로 바뀌고 하늘이 땅으로 바뀌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많이 씁니다. 오락이나 연애. 그 엔터테인먼트란 말은 참 많이 쓰잖아요. 이 오락이나 연애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있고 기획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 스포츠 인더스트리와 더불어서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연예, 오락, 스포츠 산업이 산업으로서 초기 기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운동선수하고 인기 연예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산업 규모를 보니까 스포츠 인더스트리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규모가 그 어떤 영역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쪽 연예 오락 산업이나 스포츠 산업이 지금 대형화 이미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 연예인 한 명 자체가
이 중규모 이상의 기업보다도 나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옷만 달리 갈아입을 뿐이지 본질은 다 비슷한 거예요. 산업화돼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과정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밟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오래전에 미국이 밟았던 과정을 지금 현재 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테넌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루테넌트. 여러분, 이 루테넌트도 참 좋은 단어죠. 하얀 별 3개네요. 이렇게 쉬울 줄 몰랐는데 루테넌트에서 LIU가 place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in place of가 많습니다. in place of가 맞아요.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맞고 TN이 홀드니까 어떤 사람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대개 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장을 대신해서 유사시에 장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부관이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루테넌트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게, 보세요. 자, 루테넌트 커널 보세요. 중령이죠. 커널이 뭡니까, 여러분? 제너럴 밑에, 장군 밑에 연대장, 미군에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건 막강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령이 연대장으로서 막강하지만 되게 별을 못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설사 별을 못 달고 커널로 전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내는 그 존경심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이 커널이라고 이 자체가. 그래서 그 앞에 루테넌트가 들어가잖아요. 왜? 커널이 연대장으로서 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루테넌트 들어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차하위자로서 유사시에 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중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테넌트 가버너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너가 지사잖아요. 주지사. 그런데 루테넌트가 들어가면 바로 차하급자니까 뭐죠? 루테넌 가버너, 부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폴리스 루테넌트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 폴리스가 먼저 나왔고 사람 명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폴리스 루테넌트가 된 건데, 원래 이 폴리스 캡틴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대로 바뀌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우리 이 책이 처음 나왔던 80년대 설명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지대라는 게 없었잖아요. 경찰 조직에서 파출소, 시골에 가면 지스가 있었고, 지금은 지대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대장이라고 해서 대개 파출소 한 2개 정도를 합해서 지대라고 그럽니다. 경찰서 안에 제1지대장, 2지대장 해서, 지대장은 대개 계급이 경감으로서 무궁화 2개예요. 원래 파출소장은 경위로서 무궁화 1. 그러면은 일찍이 미국의 그 경찰 조직에서는 폴리스 캡틴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구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2개짜리가 폴리스 캡틴으로서 지대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무궁화 2개가 폴리스 캡틴이잖아요. 그죠? 폴리스 칩이 경찰서장이고,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차석으로서 폴리스 루테넌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위가 되는 거예요. 무궁화 1가 되고. 대강 알겠죠, 이제? 그럼 하나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군 중장. 육군 중장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육군 중장, 벨 3개. 벨 3개. 루테넌트, 벨이, 장군이 뭐죠? 제너럴. 루테넌 제너럴 하면 되는 거예요. 육군 중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테넌 제너럴, 브리거디어 제너럴, 메이저 제너럴 하나, 둘, 루테넌트 제너럴 셋. 제너럴이 넷입니다. 원래 장군은 벨 4개가 장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벨 4개가 원래 장군이고, 실제로 벨 하나 하면 옛날에 군사 독재를 우리가 겪다 보니까 벨 하나를 지나치게 높게 가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벨 하나가 국방부에서 말년 가장이에요. 가장. 부이사관이거든요. 벨 2개가 이사관, 국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벨 딱 달았다 하면 완전히 장관급 이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벨 4개짜리입니다. 실제 서열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풀 제너럴,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교수는 프로페서가 교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임 강사부터 전부 다 교수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어소시 프로페서, 풀 프로페서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구분해서 타이틀을 정확하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는 전임 강사부터 전임 교수 요원이긴 하지만 안 붙이고 전부 다 프로페서로 붙이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까 장군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좀 불명확한 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maintain하고 maintenance인데 MAN의 변형으로 손이잖아요. tain이 뭐죠? 홀드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에 가지다 해가지고 주장하다 뭐 이런 거 유지 부양 다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유지 부양하는 것도 사람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에다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이 메인테넌스에서 이에 maintenance order 같은 거 부양 명령 정도는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obtain, obtainable 기본 단어입니다. OB가 인텐시브로 강조고 tain이 홀드니까 완전히 잡다. 완전히 잡았으니까 얻고 획득한 거죠. 얻을 수 있는 이고 쉬운 단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let new라는 단어가 수행언인데요. R이가 back이고 tin이 홀드니까 hold back 뒤에 잡히는 사람 수행언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tenacious는 이 단어 조금 어렵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tenacious. tenacious는 90년 사법시험 문제인데 AC를 밑줄 꺼보세요. AC는 원래가 어근 다음에 위치할 때 그 어근의 뜻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tenacious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뭐죠? 단단히 꼭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집요하고 끈질기고 뭐 이런 뜻으로 해서 tenacious를 쓰고요. 이 단어의 부사형 tenaciously라고 해서 ly를 붙여가지고 부사형도 많이 쓰입니다. 부사형까지 체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tenacity 별거 아니고 이거는 tenant를 별표하세요. tenant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잡고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 세던 사람을 밑줄 거세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테넌트라고 하는 거하고 대개 이제 여러분 렌트하고요. 테넌트하고 그 다음에 랜드로드하고 이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하고 레시하고 그 다음에 레슬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확실히 들어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렌트라는 것은 대개 1개월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 월세 내는 거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식으로 치면은 그래서 1개월 단위로 단기 정도로 해서 매달 월세 내는 그런 개념이 렌트고 대개 이제 렌트를 이제 아파트를 스튜디오 어파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월 단위로 많이 렌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1개월 단위인 경우가 많고 1개월 단위는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해서 우리식의 보증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를 한 달치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 그리고 이제 노르파이도 통보도 여러분이 이사하고 싶을 때 한 달 전에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디파짓 한 거 가지고 하고 그래서 우리식의 그런 보증금 개념은 아니에요. 한 달에 500불짜리 스튜디오 어파트먼트를 렌트했으면은 500불을 미리 냅니다. 이 디파짓으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사 갈 때 뭐 페인트 칠 뭐다 해서 벗겨지고 뭐 까고 다 까버리죠.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넌트는 이렇게 해서 렌트를 해가지고 월세 단위로 해서 월 단위로 해서 월세 사는 사람으로 보면 되고 랜드로드는 대개 이제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방을 세내가지고 세를 주는 사람이죠. 랜드로드는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테넌트하고 랜드로드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는 우리식의 전세 개념인데 엉키아 이야기에서 우리식으로 전세에서 나오는 이자돈을 가지고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스는 대개 최소 1년 이상 장기 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스가 집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건물 같은 거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그 레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테넌트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뭐 그렇죠? 장기 임대에서 들어가서 뭐 사무실을 꾸려서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하고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레슬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로 해서 레슬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오른쪽 거는 그렇게 뭐 많이 안 쓰이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건 렌트하고 테넌트하고 랜드로드가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테넌트 랜드로드는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아까 디파짓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미러키 지방법원에서
이 조정위원을 좀 했었습니다. 대개 이제 5,000불 이하짜리 소액 케이스들이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 원고 피고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테넌트 랜드로드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5,000불 이하짜리니까 대개 500불짜리, 300불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미국 사회를 이 케이스들 담당하면서 많이 좀 실질적으로 이제 겪어봤었는데,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요금 같이 동거에서 살던 두 남녀가 나중에는 전화요금 센터까지 다 따지는 거 보고 헤어질 때는 저렇게 무서운가 보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돈 끝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이거 다 계산 철두철미하고, 어떤 한 케이스는 새들어서 여기는 흑인이고 남자가 주인 백인 남자였고 그 다음에 테넌트가 흑인이었는데 남부에서 온 친구예요. 이 젊은 친구인데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이제 디파짓 한 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인이 되게 이제 빼고 해서 되게 그냥 뭐 붙이고 해서 다 받아내는데, 이 경우 이제 흑인이 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돈 안 내려고 보니까 그 스튜디오 아파트에다가 토끼를 키웠더라고요. 그래 토끼를 키우니까 토끼가 냄새 지독한 데다가 그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방 하나 있는 집에 여기 시큼해지고 완전히 집을 다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몰래 이제 토끼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그걸 딱 보고 대강 본인이 추측가 토끼인 줄은 모르고 뭔가 동물을 키웠다는 그런 단서를 잡고 나중에 이제 사진 촬영도 해서 증거물로 다 제시를 하고 그 몇백 불 가지고 왜 그렇게들 하는지 우리식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 나라는 단 50불 가지고라도 법에 호소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하니까 처음에 이제 각자 두 사람이 자기 입장을 되게 한 30분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조정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각자 한 30분씩, 길게는 한 1시간씩 정도, 되게 한 3시간 정도 코스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해가 9시부터 한 12시 끝나는 그런 코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각자 이야기할 때는 뭐 토끼 키웠다 안 키웠다 뭐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각자 해서 제가 봐도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키웠지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토를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은 키운 게 사실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익다짐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서 공통분모를 나중에 찾아내 가지고 잘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토끼 키웠는데 토끼 어쨌냐고 하니까 토끼를 잡아먹었대요. 이게 뭔가 무리식으로 치면 꺽 먹고 알 먹고식인데, 토끼를 그대로 두면은 주인이 요구하는 페인트 비용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 비용을 이제 페인트 비용이 토끼값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래 놓으니까 토끼 잡아먹어서 포식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없앰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선까지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원래 주인이 요구했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냈으니까 본인도 윈한 거죠. 예, 그런 경우 한번 있었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이 뭐 흑인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좀 그때 좀 거의하기도 좀 황당했습니다. 양쪽을 다 취한 거죠. 돈도 일부 디파짓에서 좀 더 협상을 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 고기도 먹고 이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1, 20만 원 가지고 무슨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실갱하고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단돈 1,000원 가지고도 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법이 생활 속에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아주 친근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테넌트는 확실히 알겠죠. 랜드로드하고 이 양자관계. 그 다음에 테넌시는 빈도가 높지 않고 테너먼트도 그럭저럭 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테너먼트. 테너먼트는 시사적으로도 좀 쓰입니다. 집세가 싼 공동주택을 밑줄 그어보세요. TN이 원래 홀드고요. MENT가 명사전미어인데 만일에 이거를 전미어로 안 보고 어근으로 본다면은 멘트는 마인드의 뜻도 있어요. 마인드가 사람이잖아요. 정신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사람을 수용을 한다라는 뜻에서 테너먼트는 집세가 싼 공동주택인데 대개는 빈민가입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군대식 공동주택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테너먼트는 대개 빈민가의 상징입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테너먼트가
그 군인 아파트 쪽으로도 이제 테너먼트를 쓰기도 하고,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테너먼트는 그런 공동주택으로 보고,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게 영어로 뭐예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가 한글로 옮기면은 공동주택이에요, 이게. 그렇죠? 공동주택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뉴욕시 맨하탄 같은데 이제 대규모 초호화 맨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식의 대규모 아파트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아파트 하게 되면은 그냥 아직 안정이 안 된 사람들, 교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원래 연립주택식으로 3층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는데 이런 경우 되게 안정이 안 된 사람, 집을 사기 전에 잠깐 렌트를 해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게 이제 안정이 된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에 삽니다. 되게 이제 교외에 살아요, 교외. 그래서 이제 서벌번이라고 해서 미국 인구의 40%가 교외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미들 클래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500평 아니면 1000평, 그 지역에 따라서 500평 이하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데가 있고 1000평 이하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기본을 같이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되게 불안정함의 상징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 거꾸로 돼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제 초호화 맨션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인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는 보통 사람 못 들어가는 궁전이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요, 여러분이 타임 매거진이나 CNN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이 게토라는 걸 많이 들어볼게요. GHTTO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시 바리오라고 하는 게 있고요. BARRIO입니다. 그 다음에 이널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널시리라고 하는 것이 시내 중심가로서 우리식으로 치면은 강북으로 치면은 명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명동, 중구, 종로 있죠. 이널시리인데, 이 이널시리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도시는 전부 다 빈민가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도시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블랙입니다. 백인들은 거의 안 살아요. 백인들은 전부 근무만 하고 교외지역에 있는 자기 주택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내에 특히 시내 중심가 한복판에는 거의 다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를 흑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로 이사를 가버리면 되니까 백인들은 또 싫어서 또 가버리고, 그래서 원하는 땅은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게토라는 게 흑인 빈민가예요. 이 게토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GHTTO입니다. 빈민가의 상징으로서 게토를 쓰고, 스페인이시는 바리오라고 합니다. A시아는 뭐냐? A시아는 빈민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중산층 이상은 되니까.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대개 경제적으로 미들 클래스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스페인이시하고 스페니시 바리오 블랙게토는 표현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다 이 테너먼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테닛은 주의, 신조 이런 건데 편펄이네요. 그렇죠? TN이 홀드잖아요. 가지고 품고 있는 것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세요. 넘겨서 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테너 말고 그 방침 방향, 뭐 진로, 요지, 뭐 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뉴얼 발표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테뉴얼. 테뉴얼이라는 단어는 TN이 홀드잖아요.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해서 특히 간직 따위의 보유나 보유기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뉴얼 오브 더 프레지던트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대학 교수의 종신재직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미국에 4년제 대학이 2000개고 2년제 대학이 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숫자만 해도 300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테뉴어라는 말을 많이 쓰겠어요. 테뉴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조교수로 갑니다. 우리처럼 시간 강사라는 제도가 없어요. 조교수가 되는데, 문제는 조교수가 되면은 교수로서 경제적으로는 이 안정되지만은 이 포지션 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이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열심히 가르치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보다도 더 2배, 3배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 발표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걸 테뉴어 출액이라고 그러거든요. TRACK. 이 테뉴어 출액에 걸려있는 5년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사학위 하는 4, 5년 기간 동안 열심히 구성원들이 공부를 할 거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모두가 대학에 남으려고 하면은 5년 내에 테뉴어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5년 동안 피 터지도록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되게 박사 과정이 빈약하다는 건 아니고 민생과와 같이 장학제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생과 해결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 코스가 길어지고 집중해서 공부를 못 합니다. 또 과정도 또 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집중적인 효과가 없고 두 번째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에 취업되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해요. 다수가. 그러니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강도가 집중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벌써 거기서 5배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 풍토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건 테뉴어를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테뉴어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풍지대죠. 망고강산으로 그냥 갑니다. 테뉴어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언테너블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언테너블. 시험에서 옛날에 94년 사시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시험에서 한 3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시 말고도 TN이 UN이 부정은 하시거든요. 아까 배웠던 그 테너블의 반대말인데 부정접두 UN을 넣어가지고 지킬 수 없는 지지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의 뜻으로 언테너블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테너블보다도 많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복 출제되니까. 그 다음 어건 NORM입니다. 스탠다드나 룰입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어건은 아니죠. 중요한 어건이 아닌 경우는 표제 하나만 나오는 경우죠. 뭐 단어들도 작고. abnormal이라는 단어에서 NORM이 룰이고 ab가 분리입니다. 기준에서 떨어지다 해서 비정상적인 보통과 다른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쉬운 거죠. 그 다음에 enormous라는 단어에서 E가 out입니다. EX의 변형입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크고 거대하고 enormity가 여기서 명사형 빈도 높지 않고 norm이라고 하는 것도 뭐 가볍게 체크만 하세요. 그대로 직역이죠. normal이라는 것도 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해서 토익하고 토플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normalize도 뭐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정상화하다. IG가 make의 뜻이거든요. 전미어로. 그 다음에 normative도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규범적인 subnormal도 마찬가지고 sub가 under니까 정상 이하의 보통 이하의 그대로 직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건 UND고요. UND라는 어건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wave의 뜻으로서 파도나 파도치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abound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자, 여러분 AB가 뭡니까? 여러분 강조나 분리의 뜻으로 나와 있죠. intensive나 away고 UND가 wave의 뜻으로 해서 직역을 하면은 세게 뭐죠? 파도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많이 있다, 풍부하다, 무성하다, 끄덕차다의 뜻으로 지금 나왔는데 왜 이런 뜻이 나오는가 하면은 원래 여러분 물이 많이 있지 않은 곳이 연못이죠. 연못에 파도 치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수지 정도는 조금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조금 파도는 아니고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호수는 이제 뭐 바다 못지않는 큰 호수는 좀 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바다만큼은 아닌 것 같고 역시 그 웨이브 이 파도 치는 것은 물이 많은 바다에서 파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게 파도 치는 거니까 정말로 많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abound입니다. abundance고 abundant 파생어들 다 나와 있습니다. equal GS고 전치사가 with나 in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inundate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안 들어와요. 같이 읽어보죠. inundate는 여기서 암기를 하세요. 안 들어오는 단어입니다. 자, in이 on이고 UND가 뭐죠? wave입니다. 어떤 것 위에서 파도치다, 위를 덮어서 파도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홍수가 크게 나면은 완전히 그냥 집들 떠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이 넘쳐서 집이 그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차가 그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에서, 그렇죠, 덮어서, 위에서 덮어서, 집을 덮어서, 차를 덮어서 파도 친다. 그 정도 강도로 이제 세게 밀어 닥치는 겁니다. 밀어 닥치다, 범람시키다, 침수시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넌데이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플러드라는 단어가 뭡니까? 홍수죠. 자, 뜻이 보세요. 밀어 닥치다, 범람시키다, 세도하다 이 뜻이거든요. 플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나면은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 다음 스왑프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스왑프도 괜찮습니다. 단어로. 스왑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늪이라는 뜻이죠. 늪. 그렇죠? 늪이라는 뜻인데 늪도 마찬가지로 늪에 이 빠지는 걸 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늪도 보면은 마치 이 살인마의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잡아먹는 것 같잖아요. 늪 속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 보면은 삼키잖아요. 그렇죠? 늪 속에 빠지면은 사람을 삼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늪도 삼키고 홍수도 크게 나면은 삼킵니다. 요즘은 홍수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잘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홍수가. 여름날만 되면은 기다려지는 게 홍수죠. 어린 마음에는. 왜냐하면 홍수 나면은 그냥 하여튼 괜히 이제 나중에 그는 생각을 못하고 그 냇물에 떠내려오는 꿀꿀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떠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하나 잡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아주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이 가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욕심이 가하면은 무게를 지탱 못해서 거기서 바로 물귀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무게가 덜 나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플러드도 그런 경우고 스왑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뜻이 뭐예요? 홍수나 늪의 상황을 보면은 막 달려들잖아요. 집어 삼키려고. 세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리던던트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리던던트. 이것도 참 잘 안 들어오는다는데 중요합니다. 이거의 명사인 리던던시도 중요하고 과잉이라는 뜻이 있죠. 여분이라는 뜻 과잉. 여기서 RED는 RE의 변형으로서 back이나 again이고 UND가 wave니까 계속하여 파도 친다. 그렇지 않아도 파도 치면은 넘치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해서 파도가 치니까 여분의 가단, 도가 지나친 중복되는 뜻으로서 리던던트를 쓰게 되고 리던던시를 씁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 원래 이제 아메리칸 리퍼블릭의 파운더들은 연방정부를 세울 때 분명히 그 필라스피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겹치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에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따금씩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카운티 가버먼트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라는 전쟁 상황이 1865년에 마무리되면서 전쟁을 한번 거치면은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본래의 중앙정부로서 권위와 무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강해진 힘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확대를 이제 하죠. 하다 보니까 주정부하고 겹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이 연방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 요인이 초기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경찰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학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주립대학이 있고요. 교육은 연방정부 관할이 아닙니다. 주정부에서 하는 거고 경찰도 미 연방경찰이라는 게 없어요. 주경찰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BI는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중앙경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앙경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교육은 확실히 경계가 지켜지는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너무 중복이 많이 됩니다. 다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낭비를 하는 부분이죠. 그게 뭐죠? 리던던시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리던던시. 그 다음에 undulate, undulation입니다. UND가 wave니까 파도치다 해서 그대로 찍기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리다운드라는 걸 하나 보충을 해주세요. 리다운드는 REDOUND인데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리다운드.
리다운드라고 하는 것이 불명의 따위를 초래하다,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명의 따위를 초래하다, 높이다, 보답으로 돌아오다 이 뜻인데 대개 뭡니까 여러분? 웨이브 백의 뜻이잖아요. RED가 백이니까 웨이브 백의 뜻으로서 자업자득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에서 보답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이 됐고 그래서 그 결과로 불명의 등을 초래하다 높이다라는 뜻으로 해서 하나 보충을 해주세요. 이게 2000년 세무사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놓쳤어요.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렉처 2인데 딕트 상당히 중요한 어근입니다. 왜? 말하다 이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기본 단어지 않습니까? 말하다 이 뜻으로 쓰이는데 dict 이 뜻 외에도 to declare이나 to allot 밑줄 거세요. 할당하다 이 뜻도 예외적이지만은 이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가 어중에서 무음화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발음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동의 어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색인을 가지고 찾아서 반복할 때 동의 어근 방식으로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advocate가 빨리 읽으면 abdicate 같이 읽어보죠. abdicate. abdicate라는 단어에서 어쨌건 앞에 나오는 자음이 약화되거나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건 DIC가 말하다고 AB가 불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간다고 말하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직으로부터 마저 분리되니까 뭡니까? 사임하다, 권리 책임 따위를 포기하다 이 뜻이 되겠죠. 원래 이 단어는 퇴위하다 이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유명한 뜻은 퇴위하다 이 뜻인데 요즘은 마너키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상징적이죠.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 덴마크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런 나라들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이 마너키 하에서 왕위를 버리다 퇴위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성기가 언젠가 하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마너키가 거의 다 붕괴를 했습니다. 붕괴를 하고 리퍼블릭이 그 자리를 대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독일 같은 경우도 패전국으로서 1차 대전 후에 그 윌리엄 이 비렐름 2세죠. 그렇죠. 윌리엄 더 세컨드 해가지고 비렐름 2세라든지 러시아 니콜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1차 대전 이후에 이 앱드케이트 했던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이후로는 이 퇴위라는 뜻으로 뭐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제 로맨틱한 거로는 에드워드 8세가 여러분이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의 사랑 때문에 참 그 사랑이 뭔지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을 잘 몰랐겠죠. 어쨌든 보면은 영국 왕가의 아들들은 대개 보면은 이런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찰스도 그렇고, 에드워드 8세도 그렇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주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딕트에서 액센트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딕트가 아니고 이딕트인데, E가 EX의 변형으로 아웃이고, 딕트가 세이죠. 그래서 아웃이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밑줄 그세요.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칙령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근위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너키아에서. 그래서 칙령입니다. 이거는 보고 요즘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명령이라는 뜻으로서 법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원래는 칙령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그젬플에 보시면은 로열 이딕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의 칙령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하세요. indictment라고 읽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indictment 같이 읽어요. indictment. indictment라는 단어에서 in이 against고 dict가 말하다 이 뜻으로 say의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에 불리하도록 거슬러서 말하다. 기소나 고발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요 하고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기소나 고발, 기소장, 고발장이라는 뜻인데 이런 뜻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동사형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indict가 아니고 뭐죠? indict가 되겠죠? indictable, indic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vindicate라는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들어와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같이 읽어보죠. vindicate.
잘 안 들어오니까 확실히 하죠. vin이 힘이죠. force죠. dic가 뭡니까? say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힘차게 말하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정당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변호를 하는 입장이니까 정말 힘차게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이 vindica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indicate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jurisdiction도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빈도가 높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jurisdiction. 법률 용어이기도 한데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jurisdiction은 JUR이 law의 뜻으로 법이고 dict가 말하다니까 뭐죠? 법이 말하다라는 뜻에서 사법권이나 재판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되게 간할권이나 간할구역 특히 재판권, 간할권 이걸 알아두시고 일상적으로는 간할이나 간장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권한이나 지배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jurisdiction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state or federal jurisdiction, 주 또는 연방법원 관할인가요 할 때 state jurisdiction, jurisdiction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dicament도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predicament. predicament도 참 좋은 단어인데 98년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pre가 before이고 dic가 말하다 이 뜻이죠. 뭡니까 여러분? 앞서 먼저 말하다 이 뜻이에요. 왜? 공경이나 궁지에 처하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이 본능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은 하면서 옆 사람 도와줘요 이게 아니고 나 좀 살려줘요. 먼저 헬퍼가 나오다가 거기 좀 아필이 안 되면은 미까지 넣어서 그래서 헬프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애언을 합니다. 옆 사람 뒷사람도 아니고 본인을. 그래서 공경이나 궁지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말합니다. 먼저 살려고. 그래서 in a real predicament를 보세요. 여러분 공경에 처한할 때 in a predicament라고 하는데 전치사 in을 쓴다는 거 밑줄 그으세요. 표현으로 씁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in이란 저인사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상태. 기억납니까? in a predicament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궁지에서 빠져나온다 하면 궁지에 빠지는 거는 그렇지만 나온다 하면 out of를 쓰면 되겠죠? out, out, 그 다음 of를 써가지고 out of 뭐죠? predicament. out of predicament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요. 멜로딕션은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뭐 악담할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멜로딕션은 저주나 악담이라는 뜻입니다. 멜러가 bad고 dict가 say니까 나쁘게 말하다 이 뜻에서 저주나 악담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되게 curse를 많이 쓰고요. CURSE. 여기 예문에서처럼 heaping malediction을 보세요. upon까지. 되게 여러분 악담을 퍼붓는다 하면은 heap입니다. HEAP. 원래 heap이 덩어리라는 뜻에서 그렇잖아요. 통째로 그냥 말이 막 퍼붓듯이 나가는 우박 터지듯이 heap malediction upon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저주를 보낸다 할 때는 direct를 쓰면 됩니다. D-I-R-E-C-T. D-I-R-E-C-T를 써주면 돼요. direct, 그 다음에 malediction upo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퍼붓는다 하면은 heap을, H-A-P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건 멜로딕션이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기본 단어지만. 그 다음에 인디커티브 발표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인디커티브. 충동을 억제하세요. 인디케이티브로 읽고 싶은. 아니죠. 인디커티브입니다. 인디커티브는 IN이고 DIC가 say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말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하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말하는데 그래서 암시하는 이런 뜻이고 이 인디커티브는 되게 비동사 플러스 행용사 플러스 전치사 of 구문으로 많이 써요. 예문에도 그렇잖아요. is indicative of 밑줄 그세요. 항상 of를 씁니다. 이런 경우는 접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비동사 플러스 행용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구를 이루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낸다면은 be indicative of feeling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F-E-E-L-I-N-G에서 해가지고 감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보캐블들을 보시면은 addict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addict. addict라는 단어는 빈도가 참 높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add가 부가 첨가의 뜻이고 dict가
말하다 이 뜻이거나 할당하다 이 뜻이에요. 얼라서 이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뭐죠? 부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부가적으로 할당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특히 해로운 것의 상용자나 중독자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에딕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한다. 여기도 중독이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말을 또 안 하던 사람들은 또 이럴 때 또 막 하기도 하고 또 술 먹으면은 술 중독이 돼가지고 술을 먹으면 또 술김에 계속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상당히 이제 피곤하죠. 그 전주 했던 말을 또 반복할 때 들어줘야 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에딕트예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하거나 부가적으로 할당한 것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중독 차원으로 보면 되고, 동사는 어딕트가 됩니다. 발음이 에딕트가 아니고 탐닉하다, 빠지다, 골똘하게 하다 이 뜻인데요. 명사형 어딕션 좋고, 그 다음에 이를 보세요. 주력 에딕트를 보세요. 마약 상습자라는 뜻으로서 마약 상습자, 마약 알코올 중독, 마약 상용자, 알코올 중독자 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알코올을 써주면 돼요. 똑같이 밑에 있잖아요. be addicted to alcohol을 보세요. 그래서 alcohol addict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하여튼 addict를 여기다 써주면 되고 상당히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be addicted to를 별표하시고 저인사 to가 항상 온다는 점. 왜 그럴까요? 접두 에드가 무슨 뜻이니까? to의 뜻이니까 to가 나오는 겁니다. alcohol, smoking, lying, study, drugs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benediction인데 아까 이 악담도 많이 안 썼지만은 뭐 축복할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bless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benediction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인데 되게 이제 감사하기도 해서 banner가 구어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다 해가지고 benediction이고, 멜로딕션의 반대말입니다. 아까 배웠던.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단어 다 별표하세요. 이 contradict, contradiction, contradictory에서 contradiction 같이 읽어보죠. contradiction. 우리말에 모순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contradiction입니다. 이 모순, 논박이라는 뜻인데, contradict에서 contra가 against, 반대의 뜻이죠. 그래서 반대해서 말하다 이 뜻으로서 부인하다, 반박하다, 모순, 상반하다 이 뜻인데 96년 국업에서 나왔고 96년 국업 옛날에 총무처가 될 거고 96년 국업 검찰 해서 96년도에 국업에서 두 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contradiction이 명사형이고 contradictory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순된 반대되는 contradictory statement report라고 해서 이것도 좋습니다. 행용사로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dedicate는 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D가 강조고요. 인텐시브죠. DIC가 뭡니까? 여기서 a lot 말하다 이 뜻이 아니고 그래서 세게 아주 많이 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납하고 헌납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할당한다라는 뜻으로 dedicate를 세게 할당한다는 뜻에서 dedicated to고요. 그 다음에 diction이라는 단어는 어법이라는 뜻 밑줄 그으세요. 용어의 선택과 사용에서 딕션은 사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일상적으로는 빈도가 높지는 않겠지만은 DICT가 말하다 이 뜻에서 그렇고 딕테이트와 딕테이션은 쉬운 거고 말하다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쓰게 하다 뭐 이런 거 있고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딕테이션 명사. 그 다음에 딕테이럴, 딕토리얼, 딕테이럴십 다 알아두세요. 특히 딕테이럴과 딕테이럴십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딕테이럴, 딕토리얼, 딕테이럴십인데 DICT가 뭡니까? 말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독재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독재자의 말은 이 독재 정권 하에서는 뭐죠? 삐치고 질리고 생명이죠. 어쨌건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독재자의 말은 곧 법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권위가 수반됩니다. 요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먹힙니까? 이 독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딕테이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딕테이터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되게 딕테이터라는 단어를 리퍼블릭 하에서 독재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마너키 하에서는 오토크렛을 많이 씁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딕테이터라는 것은
국가 형태는 공화국이에요. 전제 정권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리퍼블릭 하에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를 보면은 대개가 리퍼블릭을 취하면서 독재자들이 많았죠. 우리도 이제 어쨌건 군사 독재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가 최초의 정치 군인으로서 군사 독재를 사실 했었고,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산업화의 주역으로서 지금은 그 네거티브한 면보다도 파지티브한 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스타입니다. 등소평 이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치는 제하고 경제만 생각하니까 박정희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가 그렇고, 전두환은 맹분 없이 쿠데타를 한 거고 실제로 기여도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박정희는 나름대로 파지티브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기념관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네 사람은 그래도 공과 중에서 공이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기념관 대상이고, 나머지 대통령은 기념관 대상이 아니고 옆에서 보초나서야죠. 어쨌건 그렇고, 이 마너키 하에서 독재자가 오토크래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강해군 있고 연산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강해군, 연산군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폭정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결국 뭐가 됐습니까? 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오토크래시 되는 거고, 쫓겨나지 않더라도 마너키 하에서 독재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은 오토크래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 딕테이터십 보세요. 밀리터리 딕테이터십, 파시스트 딕테이터십 해가지고 군사독재, 파쇼독재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말을 안 하지만 옛날에 군사독재, 파쇼독재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표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딕텀입니다. 딕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하다 이 뜻에서 정식의 의사표명, 의견이라는 뜻으로 그렇고요. 이널 딕트란 단어에서 인어가 뭐죠? between이죠. 딕트가 말하다입니다. 직역을 하면 뭐죠? 사이에서 말하다. 사이에서 말을 해버리면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널 딕션이고요. 그 다음에 predicate란 단어가 쉬운 단어인데, PRE가 before이고 DIC가 말하다 이 뜻입니다. 미리 앞서 말하다 이 뜻에서 2001년 사시 문제인데, 단언하다, 단정하다, 서술하다. 서술하다는 여러분 목적 앞에 동사가 오기 때문이고요. 원래 여러분 영어에서는 동사 목적어 형태에서 목적어가 안 오고 목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사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적 앞에 동사가 먼저 오잖아요. 수로가. 그래서 아마 서술하다 이 뜻이 된 것 같고, 단언하다, 단정하다 하는 것은 남보다 앞서서 미리 먼저 나와서 한다는 것은 그 정도 톤이 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같이. 단언이나 단정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빠졌는데, 뭐에 입각시키다, 보충하세요. 뭐에 입각시키다라는 뜻으로서, 입각하다 할 때 여러분 베이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에 입각하다 하면 뭐를 씁니까? be, based, 그 다음 뭐를 쓰죠? upon을 쓰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보충을 하세요. 뭐에 입각시키다의 뜻으로서, 이 base의 뜻으로 predicate이라는 동사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predicatory는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predict 발표하세요. 참 좋습니다. predict, prediction, predictable까지 전부 다 발표하세요. 세 단어다. 우리나라 말에 되게 우리가 예언하다, 예언하다 이런 거, 예언이나 예보 이런 거보다는 예상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말에서. 한국어에서 예상한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predict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가깝습니다. pre가 before이고 dict가 say니까 미리 말하다 해서 예언하다, 예보하다, 예상하다에 해당이 되고요. prediction은 예언, 예보, 예상이라는 뜻이고, predictable 참 좋잖아요. 예언, 예상할 수 있는 unpredictable도 발표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 syndicate라는 단어, syndicate 명사일 때는 이 syndicate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syndicate인데, syn이 두 개 두고 dic가 say니까 함께 동시에 말하다 해서 요즘 syndicate는 많이 쓰이는 뜻이
합동 토론이나 합동 토론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 넣어주세요. 요즘 뜻으로. 신디케이트 본래 있듯이 함께 말하다잖아요. 그렇죠? 합동 토론이나 합동 토론회라는 뜻으로서 이 신디케이트를 알아두세요. 오히려 뭐 다른 것들은 일상적으로는 빈도가 높지 않고 이거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valediction, valedictory, valedictorian인데 VAL이 갇히고요. DICT가 말하다 이 뜻이니까 가치 있는 말을 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고별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남기고 싶어 하죠. 기억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valedictory speech 알아두세요. 고별 연설하고 그 다음에 valedictorian도 알아두세요. 미국 대학이나 대학에서 전체 수석 졸업자를 이야기하는데 대개 고별사를 학생 대표로 읽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valedictorian이고요. 그 다음에 이 verdict는 그 다음에 들어가서 verdict하고 그 다음에 vindictive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촬영이 다 됐네요. 5분만 앉은 자리에서 쉬세요. 5분.